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PSG와 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1부 1위의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3연패를 당하면서 대위기를 맞았습니다. 최근 상대들이 마르세유, 모나코, 뮌헨으로 까다로운 상대들을 연달아 만나긴 했지만 챔스에서는 홈에서는 졌고 리그에서는 2위 마르세유와 승점이 5점 차이로 줄어버린 상황입니다.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의 약점은 압박에 상당히 약하다는 점인데요. 최근 만난 세 팀이 모두 전방부터 활동 범위를 늘리면서 압박하는 데 능한 팀이라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요소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공을 쥐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턴오버가 늘어나는 상황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중앙에서 공을 잡고 플레이하는 스타일의 선수들이 많다는 점이 타겟이 되고 있는 상태이죠. 릴도 상당히 호전적인 팀이라 수비에서 위기 상황은 충분히 상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M&M으로 대표되는 공격진이 화력을 발휘하면서 승점을 가져오는 것을 기대하는 편이 나은데 상당히 희망적인 부분은 있는 편입니다. 릴이 상대가 누구든지 라인을 내리지 않고 맞불을 놓는 양상을 자주 보이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최근 릴과의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2경기 12득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음바페도 일단 부상자 명단에서 이름이 사라진 상황이라 때에 따라서는 출격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결장자는 무키엘레, 산체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1부 5위의 릴입니다. 최근 4경기에서 모두 패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3경기 연속으로 멀티득점이 나오면서 폰세카 감독의 호전적인 경기 운영과 이에 걸맞는 활약을 해주는 공격진의 페이스가 상당히 좋은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폰세카 감독은 절대 라인을 내리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이 때문에 자신들이 압도할 수 있는 팀을 상대로는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강팀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수비에서 참사급 경기가 나오고 있는 경우가 잦습니다. 당장 올 시즌 처음으로 파리 생제르맹을 만났을 때는 1대7이라는 스코어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경기가 끝난 이후 인터뷰에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철학이 있다고 발언하며 호전적인 전술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점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릴은 호전적인 경기를 하기 위해 전방에서부터 태클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등 전방 지향적으로 움직이는 편입니다. 최근 파리 생제르맹이 압박으로 적극을 거는 팀에게 약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비와는 별개로 공격적으로는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했던 파리 생제르맹과의 2번의 경기에서도 무득점으로 무력하게 물러나진 않았습니다. 결장자는 우나스, 이스마일리, 요로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릴이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도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수비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클 것이 분명한 상태입니다. 파리 생제르맹도 압박에 취약한 모습을 최근 자주 보여주고 있어 전방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릴에게 수비적인 약점을 꿰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인 공격 전력 상황을 감안하면 파리 생제르맹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PSG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트루아와 몽펠리에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1부 16위의 트루아입니다. 랭스에게 패하면서 최근 5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릴, 랑스, 리옹, 랭스 등 까다로운 전력을 가진 팀들을 만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트루아가 가지고 있는 수비적인 약점을 가볍게 생각하기에는 무리인 상황입니다. 트루아는 공격적으로 나서는 팀에게는 아주 약한 모습을 보이는 편인데요. 랑스에게 1대1로 비긴 경기를 제외하면 최근 5경기에서 모두 3실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그에서는 유일하게 50실점을 넘긴 상태입니다. 몽펠리아가 생각보다는 공격에서의 성과가 괜찮은 팀임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보여주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장자는 타르디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1부 14위의 몽펠리에입니다. 브레스트를 3대0으로 대파하면서 강한 공격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와히의 골을 제외한 2골은 PK와 상대 자책골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힘으로 득점한 골은 1골에 불과하긴 했지만 기대 득점 수치는 2.53으로 결코 낮진 않았습니다. 몽펠리의 공격력은 앞서 언급했듯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역습에 치우쳐져 있어 기복이 심하긴 하지만 거친 태클로 템포를 죽이는 특성을 가진 브레스트를 상대로도 어찌되었든 날카로운 장면을 다수 만들었다는 점은 호평을 할 만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트루아가 3백과 3명의 미드필더를 배치하면서 중앙을 틀어막으려고 하곤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몽펠리에의 공격적인 성과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결장자는 베르타우드, 멘데스, 마비 디디, 루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이 호전적으로 운영하면서 생각보다 득점 수치는 좋지만 수비적인 스탯이 매우 떨어지는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몽펠리에가 태클 성공률이 리그 수위급으로 좋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는 그나마 낫다고 볼 여진이 있지만 스코어 접근 이외에는 추천할 만한 선택지가 많진 않습니다. 몽펠리에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스타드렌과 클레르몽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은 최근 리그에서 연패를 당했습니다. 릴과 툴루즈 등 쉽지 않은 상대를 연속으로 만난 건 사실이지만 연속 3실점한 건 우려스럽습니다. 시즌 전 김민재를 놓치며 영입한 조로든과 테아테 등 센터백진의 기복이 있습니다. 그래도 홈에서는 파리를 제압하는 등 확실한 경기력을 보여주고요. 칼리 무엔도와 구이리, 도쿠 등 문전 마무리가 되는 공격수들이 있고 마이에르와 산타마리아, 타이트 등 공수 밸런스가 좋은 미더필더진도 건재합니다. 클레르몽 역시 최근 페이스가 좋지 않습니다. 연패를 당한 것을 비롯해 4경기에서 승점 2점 추가에 그쳤죠. 무엇보다 득점 생산력이 크게 떨어졌는데 4경기 연속 득점이 없습니다. 그레용기와 라샤니 등을 공격의 천병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문전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고 사라체비치 효과도 줄었습니다. 유스팀 최고의 유망주였던 마우러를 콜업하며 2선을 맡겼는데 아직은 기대 이하이기도 하죠. 렌의 승리를 봅니다. 비록 주중에 유럽 대항전 16강 진출을 위한 플레이오프를 치렀지만 타이탄 일정을 이겨낼 스쿼드적인 힘은 충분합니다. 타이트와 마이르 등이 중원에 나서 클레르몽 중원을 압도할 수 있고 엘칸비와 구이리가 클레르몽 수비를 공략할 것입니다. 원정팀도 수비는 탄탄하지만 어려운 경기가 예상되고요. 다음은 로리앙과 아작시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1부 8위의 로리앙입니다. 최근 4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시즌 초반과는 다르게 수비적인 안정감은 나름 찾고 있는데 역시 모피의 이적 이후 비어버린 원톱 자리가 문제인 상태인데요. 사실 모피뿐만 아니라 레브리스도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이라 생각보다 로리앙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코네가 모피 대신 원톱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모피가 가지고 있는 득점력을 리그 3골에 불과한 코네가 메우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나마 칼룰루가 오버래핑으로 올린 크로스를 큰 키를 이용해 받아먹는 역할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이죠. 결장자는 음보고, 레브리스, 아베르겔, 라포르테, 이노센트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1부 18위의 아작시오입니다. 꼴찌 앙제를 잡아낸 것 이외에는 리그에서 전패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니스에게 0대3으로 패하면서 2경기 연속으로 무득점 패배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죠. 앞서 언급했듯이 아작시오도 꽤 공격적으로 하는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올 시즌 승격팀이라 원정에서는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고 버티기에 들어갈 만도 하지만 원정에서도 자신 진영과 상대 진영에서 보내는 비중은 25%로 똑같습니다. 다만 최근 5경기에서의 무득점 비중이 80%에 이를 정도로 득점력이 뛰어나다고는 볼 수 없는데 공격진들이 호전적인 기류에 비해 찬스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로리앙의 수비력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더라도 아작시오 역시 다득점 양상을 쉽게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장자는 코우타데우르, 코네, 투자르, 망가니, 디알로, 이드리시, 마엠보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리앙은 공격에 비해 수비가 약점인 팀이고 아작시오도 호전적인 경기 때문에 지는 수비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양팀의 공격력도 크게 두각을 드러내는 타입은 아니나 수비적인 불안을 더 치명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아작시오가 호전적으로 운영하면 로리앙도 꽤 고전하는 경기가 될 수 있어 무승부까지는 노려볼 수 있을 듯합니다. 무승부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타드 브레스트와 AS 모나코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스트는 지난 라운드에서 몽펠리에 패하며 무패 기록이 깨졌습니다. 앙제전 대승에 이어 리옹과 랑스 등 상위권 팀 상대로도 패하지 않았었는데 일격을 당했습니다. 안정적인 수비력으로 상대와 접전을 가져갔는데 시작과 동시에 자책골이 나온 이후 무너졌는데요.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는 보다 더 안정적으로 수비 라인을 가동하고 나설 것입니다. 리즈멜루와 카마라 등 중앙 미드필더진이 최종 수비와 간격을 최대한 좁힌 운영이 예상됩니다. 모나코는 리그 선두인 파리를 제압하고 연승을 이어감은 물론 리그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챔스에 진출하지 못하며 다소 맥빠진 시즌 초반을 보냈지만 시즌 중반에 이르러 확실하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브레스트 프렌을 가져갑니다. 몽펠리에전 패배는 있었지만 월드컵 휴식기 이후 끈질긴 수비로 경기력을 끌어올린 건 사실입니다. 또 홈에서는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폴란트와 벤 예데르가 공격진을 이끌 모나코의 화력이 좋긴 하지만 체력 부담 속에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